리비에르는 어느 무선국 하나쯤은 아직 파비eng의 신호를 듣고 있으리라 생각했다. 단 하나의 음파, 단조로운 신호음 하나가 여전히 파비eng을 이 세상과 이어주고 있었다. 신음소리도 처절한 비명도 없었다. 절망이 빚어낼 수 있는 가장 순수하고 담담한 음향, 오직 그것뿐이었다. 로비노가 다가와 그를 고독에서 흔들어 깨웠다. 소장님, 제 생각에는 이런 조치를 취해보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만. 딱히 내놓을 만한 방책이 있는 것은 아니었으나 성이라도 보이고 싶었던 것이다. 어떻게든 해결책을 찾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는 마치 수수께끼의 정답을 찾듯 골몰했다. 하지만 그가 어떤 방안을 들고 오든 리비에르가 귀담아 들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알고 있겠지만 로비노, 삶에 미리 준비된 해결책 따위는 없소. 오직 앞으로 나아가는 힘이 존재할 뿐이지. 그 힘을 만들어내야 하오. 해결책은 그 뒤를 따라오는 법이오. 그리하여 로비노는 정비공들 사이에서 앞으로 나아갈 추진력을 만들어내는 일에만 자신을 국한해 왔었다. 그 사소한 점검에 힘이 있었기에 프로펠러 허브에 녹이 쓰는 것을 막아낼 수 있었다. 그러나 오늘 밤의 참극 앞에서 로비노는 철저히 무력했다. 폭풍우와 사투를 벌이는 유령 같은 승무원들에게 감독관이라는 그의 직함은 아무런 권위도 갖지 못했다. 승무원들은 이제 감봉징계를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로비노의 모든 처벌을 단숨에 무효로 만들어버릴 단 하나의 징벌인 죽음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싸우고 있었다.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로비노는 할 일 없이 사무실을 서성거렸다. 파비eng의 아내가 면담을 요청했다. 불안에 사로잡힌 그녀는 리비에르가 만나줄 때까지 직원들의 사무실에서 초조하게 기다렸다. 직원들은 힐끔거리며 그녀의 안색을 살폈다. 그 시선들 때문에 그녀는 묘한 수치심을 느끼며 주위를 두려운 눈으로 둘러보았다. 이곳의 모든 것이 그녀를 밀어내고 있었다. 시신 위를 걷듯 무표정하게 일에 몰두하는 직원들이 그러했고 인간의 생명이나 고통 따위는 그저 냉혹한 숫자의 찌꺼기에 불과한 서류 뭉치들이 그러했다. 그녀는 자신에게 파비eng의 소식을 들려줄 사람을 찾아 헤맸다. 그녀의 집에서는 정리된 잠자리, 끓여둔 커피, 화병이 꽃 등 모든 것이 남편의 부재를 애타게 부르짖고 있었다. 그러나 이곳에는 그를 기리는 흔적이 전혀 없었다. 모든 것이 온정이나 우정, 추억과는 정반대되는 차가운 규율 뿐이었다. 아무도 그녀 앞에서 큰 소리로 말하지 않았기에 그녀의 귀에 들린 것은 송장을 내놓으라고 윽박지르는 한 직원의 거친 욕설뿐이었다. 제기랄, 산투스로 보낸 발전기 송장 말이야. 그녀는 망연자실한 눈으로 그 직원을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벽에 걸린 노선도를 응시했다. 여인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자신이 이곳에서 가장 절실하고 순수한 삶의 진실을 대변하고 있음을 깨닫는 순간 형언할 수 없는 거북함이 밀려왔다. 차라리 이곳에 오지 말았어야 했다는 후회가 들었다. 어디론가 숨어버리고 싶었고 자신의 존재가 지나치게 두드러질까 두려워 기침도 눈물도 억지로 삼켰다. 마치 발가벗겨진 채 있어서는 안 될 자리에 서 있는 듯한 모멸감이 들었다. 그러나 그녀가 품은 진실은 너무도 강렬했기에 그녀의 얼굴에서 그 숭고함을 엿보려는 직원들의 은밀한 시선은 끊이지 않았다. 여인은 눈이 부시도록 아름다웠다. 그녀는 남자들에게
개인적인 행복이라는 성스러운 세계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었다. 인간이 사명을 향해 나아간다는 명목하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얼마나 고귀한 것을 파괴할 수 있는지를 온몸으로 증명하고 있었다. 쏟아지는 시선에 짓눌려 그녀는 조용히 두 눈을 감았다. 그녀는 인간들이 무심코 짓밟아버리는 평화의 무게를 웅변하고 있었다. 리비에르가 그녀를 맞이했다. 여인은 자신의 꽃과 따스한 커피, 그리고 젊은 육체의 행복을 지켜내기 위해 조심스럽게 변호하러 온 것이었다. 한층 냉랭한 집무실 공기 속에서 그녀의 입술이 다시 가늘게 떨렸다. 그녀 또한 이 차가운 과업의 세계 속에서는 자신의 진실을 설명하기 어렵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는 도망치듯 빠져나가고 싶었다. 방해가 되겠지만 부인 리비에르가 입을 열었다. 방해되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부인이나 저나 그저 기다리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여인은 말없이 어깨를 살짝 으쓱했고 리비에르는 그 몸짓의 의미를 읽어냈다. 집에서 남편을 기다리는 저 등불과 따스한 저녁 식사, 꽃들이 다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요? 라는 절망이었다. 언젠가 한 젊은 어머니가 리비에르에게 털어놓았던 고백이 떠올랐다. 내 아이의 죽음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사소한 물건들을 마주할 때가 가장 견디기 힘들어요. 눈에 밟히는 아이의 옷가지들, 한밤중에 눈을 떴을 때, 이제는 아무 소용없음을 알면서도 가슴을 저미는 그 모성애 같은 것들이요. 이 여인에게도 파비eng의 죽음은 내일부터 의미를 잃어버릴 온갖 사물과 행동들 속에서 서서히 시작될 터였다. 파비eng은 집안의 모든 구석에서 서서히 지워져 갈 것이다. 리비에르는 북받쳐 오르는 깊은 연민을 가슴 속에 억눌렀다. 부인. 젊은 부인은 자신이 얼마나 거대한 존재감을 남겼는지도 모른 채 쓸쓸한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물러났다. 리비에르는 침울해진 마음으로 의자에 깊숙이 앉았다. 하지만 저 여인은 내가 찾고 있던 해답을 일깨워 주었어. 그는 건성으로 북부 기착지들에서 날아온 정보들을 매만졌다. 그는 생각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영원불멸이 아니다. 그저 우리가 행하는 행동과 사물들이 한순간에 무의미한 껍데기로 전락하는 것을 보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의미가 사라질 때 우리를 에워싼 허무가 그 실체를 드러내기 때문이다. 그의 시선이 전보 위로 향했다. 죽음이란 바로 이런 균열을 타고 스며드는 법이다. 의미를 상실해버린 메시지들. 그는 로비노를 쳐다보았다. 더 이상 쓸모가 없어진 이 평범한 사내는 이제 아무런 존재 이유도 갖지 못했다. 리비에르는 퉁명스럽게 쏘아붙였다. 내가 사소한 일까지 일일이 지시해야겠소? 리비에르는 운항관리실 문을 밀고 나갔다. 그는 파비eng 부인이 미처 알아보지 못했던 징표들을 통해 파비eng의 실종이 기정사실화되었음을 똑똑히 목격하고 전율했다. 파비eng의 기체 번호인 RB 9035가 적힌 이름표는 벽면 현황판의 운항 불능칸으로 이미 옮겨져 꽂혀 있었다. 유럽행 우편기의 서류를 준비하던 직원들은 출발이 무기한 연기될 것이라 짐작하고 이를 건성으로 처리하고 있었다. 비행장에서는 헛되이 밤을 새우던 정비사들이 향후 일정을 묻는 전화를 걸어왔다. 살아 숨쉬던 조직의 맥박이 서서히 잦아들고 있었다. 이것이 바로 죽음이다. 리비에르는 생각했다. 그의 거대한 과업은 동력을 잃고 바람 한 점 없는 바다 위에 멈춰선 범선과 같았다.
로비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소장님, 그 두 사람은 결혼한 지 겨우 6주밖에 되지 않았답니다. 가서 일이나 보게. 리비에르는 여전히 직원들을, 그 너머의 정비공들과 기술자들, 조종사들을 바라보았다. 새로운 세계를 건설한다는 신념 하나로 자신의 과업을 떠받쳐준 모든 사람을. 그는 전설 속 섬들의 이야기를 전해 듣고 배를 건조하던 고대 해안 도시들을 떠올렸다. 그 배에 온 도시의 희망을 싣기 위해, 그 희망이 바다 위에서 당당히 돛을 펼치는 광경을 보기 위해 한 척의 배를 통해 모두가 위대해지고, 왜소한 자아로부터 해방되기 위해 기꺼이 배를 만들던 옛 사람들을. 어쩌면 궁극적인 목적이란 아무것도 정당화하지 못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거룩한 행동 자체는 인간을 죽음의 허무로부터 구원해낸다.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띄워 올린 배를 통해 영원히 살아남는 것이다. 그렇다면 저 전보들의 본래의 진정한 의미를 되찾아주고, 야근하는 직원들에게 사명에 대한 긴장감을 되돌려주며 조종사들에게 비장한 목표를 다시 심어줄 때, 리비에르 자신 또한 죽음의 허무에 맞서 치열하게 싸우는 셈이다. 바다의 거센 바람이 멈춰선 범선에 다시 숨결을 불어넣듯, 살아있는 사명이 이 과업에 다시 생명력을 불어넣을 때 그는 비로소 죽음을 이겨내게 될 것이다. 코모도로 리바다비아 무전실에서는 더 이상 아무런 신호도 잡히지 않았다. 그러나 20분 뒤, 그곳에서 1000km 떨어진 바이아블랑카 무전국이 두 번째 조난 신호를 수신했다. 강화 중. 구름 속으로 진입. 이어 트렐레우 무전국의 희미한 두 단어가 수신되었다. 시계 제로. 단파통신이란 본래 그러한 것이다. 저쪽에서는 또렷이 들리는 신호가 이곳에서는 감쪽같이 사라진다. 그러다 아무런 전조도 없이 상황이 뒤바뀐다. 좌표를 알 수 없는 암흑 속의 승무원들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살아있는 자들에게 자신의 존재를 알리고 있었고, 무전실의 백지 위에는 이미 유령이 되어버린 글자들이 찍혀 나가고 있었다. 연료가 완전히 바닥난 것일까? 아니면 조종사가 추락 직전 마지막 승부수를 던진 것일까? 충돌 없이 안착할 수만 있다면. 부에노스아이레스 본부의 육성이 트렐레우 무전국으로 하달되었다. 그에게 직접 타진해 보시오. 무전국의 수신실은 흡사 정밀한 과학 실험실 같았다. 번쩍이는 니켈, 구리코일, 전압계, 그리고 어지럽게 얽힌 전선들. 야근하는 무전사들은 하얀 가운을 걸친 채 침묵 속에서 정밀 실험을 치르듯 계기판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들은 섬세한 손가락으로 장비를 조율하며 금광맥을 찾아 헤매는 탐광자처럼 자신에게 할당된 하늘의 주파수를 샅샅이 뒤졌다. 응답이 없나? 없습니다. 살아있다는 증거가 될 단 하나의 신호음을 건져 올릴 수만 있다면. 비행기가 항법등을 켠 채 다시 별빛 속으로 솟구쳐 오른다면 어쩌면 저 별들의 노랫소리를 들을 수 있을지도 몰랐다. 몇 초가 흘렀다. 시간은 붉은 피처럼 속절없이 흘러내렸다. 아직도 비행을 유지하고 있을까? 1초가 지날 때마다 신락 같은 희망이 떨어져 나갔다. 매 순간이 소중한 무언가를 앗아가고 있었다. 파비eng의 목소리를, 파비eng의 웃음을, 그의 찬란한 미소를. 침묵이 공간을 압도했다. 깊은 바다의 수압처럼 승무원들의 머리 위를 짓누르는 무겁고 차가운 침묵이 짙어졌다. 그때 누군가 낮게 읊조렸다. 1시간 40분이 지났소. 연료가 완전히 고갈될 시간이요.
더 이상 공중에 머무는 것은 불가능하오. 그리고 깊은 정적이 흘렀다. 머나먼 여정이 끝났을 때처럼 입안에 씁쓸하고 텁텁한 앙금이 감돌았다. 역겨운 허탈감. 이제는 날이 밝아오기만을 기다릴 뿐이었다. 몇 시간 뒤면 아르헨티나 전역에 눈부신 아침 햇살이 쏟아져 내릴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언덕 위에서 천천히 끌어올려지는 보이지 않는 그물, 무엇이 걸려 나올지 모르는 죽음의 그물에 걸린 채 그 자리에 영원히 멈추어 서 있을 터였다. 집무실 안에서 리비에르는 운명이 인간을 벼랑 끝으로 내몰았을 때 거대한 재난의 순간에나 맛볼 수 있는 기이한 긴장의 이완을 느꼈다. 그는 관할 전역의 경찰력을 총동원하도록 지시했다. 이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저 기다리는 것 외에는. 그러나 초상집에서도 규율과 질서는 엄격히 유지되어야 한다. 리비에르는 로비노에게 차가운 시선을 던졌다. 북부 기착지 비행장들의 전보를 치시오. 파타고니아발 우편기는 장시간 지연 예상됨. 유럽행 우편기의 출항을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으므로 파타고니아 우편물은 다음 항차로 이월함. 그는 책상 위로 몸을 숙였다. 하지만 무언가 중대한 일이 떠올라 애써 기억을 더듬었다. 아주 중요한 사안이었다. 아, 그렇지. 잊어버리기 전에 로비노를 불렀다. 로비노. 네, 리비에르 소장님. 조종사들에게 엔진 회전수를 1900rpm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엄명하는 지침서를 작성하시오. 엔진을 죄다 망가뜨리고 있어. 알겠습니다, 소장님. 리비에르는 몸을 더 깊이 웅크렸다. 지금 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오직 홀로 있는 고독이었다. 자, 로비노, 이만 나가보게. 동료가 조난당한 이 참극 앞에서도 추호의 흔들림 없는 그의 냉혹한 태도에 로비노는 질려버리고 말았다. 로비노는 침울한 심정으로 사무실 복도를 서성거렸다. 새벽 2시에 이륙 예정이던 유럽행 비행마저 취소되고 날이 밝은 뒤에나 띄우게 되었으니 회사의 숨통이 완전히 끊어진 것만 같았다. 속내를 알 수 없는 표정의 직원들이 묵묵히 야근을 이어가고 있었으나 이 야근은 이미 무의미한 낭비에 불과했다. 북부 기착지들에서는 여전히 규칙적인 간격으로 무전이 날아들고 있었지만 전문에 적힌 청명한 하늘, 만월, 무풍 같은 단어들은 황량한 폐허의 왕국을 연상시킬 뿐이었다. 달빛과 바위뿐인 메마른 사막. 로비노가 공연히 과장의 책상 위 서류들을 뒤적거리고 있자 과장이 다가와 꼿꼿이 선 채 오만한 태도로 서류를 돌려받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부하 직원의 무례한 태도가 몹시 거슬렸으나 마땅히 쏘아붙일 말이 생각나지 않아 서류를 쑥 내밀어 주었다. 과장은 거만하게 제자리로 돌아가 앉았다. 저자를 즉각 해고했어야 했는데 로비노는 분을 사겼다. 마음을 가라앉히기 위해 그는 오늘 밤의 비극을 곱씹으며 몇 걸음을 옮겼다. 이 사고로 인해 회사가 추진해온 야간 비행 정책 전체가 사장될 것을 생각하니 슬픔이 배가 되었다. 문득 집무실에 홀로 갇혀있을 리비에르의 모습이 떠올랐다. 세상 그 누가 이토록 처절하게 버림받은 적이 있었을까? 로비노는 그가 진심으로 가엾게 느껴졌다. 그는 마음속으로 그를 위로하고 다독여줄 따뜻한 문장들을 다듬어 보았다. 자신이 품은 숭고한 동정심에 묘한 활력이 솟구쳤다. 그는 집무실 문을 조심스레 두드렸다. 안에서는 아무런 인기척이 없었다.
무거운 침묵 속에서 다시 노크할 용기가 나지 않아. 그는 문을 살며시 밀고 들어갔다. 리비에르는 그곳에 있었다. 로비노가 이처럼 거리낌 없이 마치 대등한 동료처럼 집무실에 들어선 것은 처음이었다. 마치 빗발치는 총탄 속에서 패주하는 부상당한 장군을 호위하며 유배지까지 동행하겠노라 결의를 다지는 충직한 상사와 같은 심정이었다. 무슨 일이 닥치든 저는 소장님 편입니다 라고 눈빛으로 웅변하고 싶었다. 리비에르는 묵묵히 고개를 떨군 채 자신의 두 손을 응시하고 있었다. 로비노는 그의 앞에 멈추어 서서 감히 입을 떼지 못했다. 비록 패배하여 상처 입은 사자라 할지라도 사자는 여전히 두려운 존재였다. 소장이 마침내 고개를 들어 그를 올려다보았다. 리비에르는 너무도 깊고 아득한 심연에서 깨어난 듯 로비노가 눈앞에 서 있다는 사실조차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가 어떤 상념에 잠겨 있었는지, 무엇을 느끼고 어떤 비통함을 삼켰는지는 그 누구도 결코 알 수 없으리라. 리비에르는 마치 살아있는 기괴한 증인을 응시하듯 로비노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로비노는 걷잡을 수 없이 당혹스러워졌다. 리비에르가 자신을 응시하면 할수록 그의 입가에는 형언할 수 없는 냉소가 번져나갔다. 시선이 길어질수록 로비노의 얼굴은 수치심으로 붉게 달아올랐다. 리비에르의 눈에 비친 로비노는 가소로운 온정을 베풀며 인간의 나약함과 어리석음을 증명하러 온 가련한 존재에 불과했던 것이다. 로비노는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었다. 빗발치는 총탄도 충직한 상사의 전우에도 이곳에서는 아무런 통용이 되지 않았다. 로비노는 어색하게 자세를 고쳐잡고 자신이 왜 그런 말을 뱉는지도 모른 채 엉겁결에 입을 열었다. 지시를 받으러 왔습니다. 리비에르는 회중 시계를 꺼내 확인하고는 담담하게 말했다. 지금 2시요. 아순시온 우편기가 2시 10분에 착륙할 테니 2시 15분에 유럽행 우편기를 즉시 이륙시키시오. 로비노는 야간 비행을 전면 강행한다는 경악스러운 소식을 사무실에 퍼뜨렸다. 그리고는 과장에게 다가가 명령했다. 서류를 검토할 테니 이리 가져오시오. 과장이 서류를 들고 다가오자 거기 서서 기다리시오라고 일갈했다. 과장은 꼼짝없이 서서 기다렸다. 아순시온발 우편기가 착륙 진입을 알려왔다. 어떤 참극이 닥쳐왔을지라도 리비에르는 타전되는 정보를 한 장 한 장 넘기며 이 비행기의 완벽한 순항을 지켜보아왔다. 이 혼돈의 한가운데서 그것은 자신의 신념에 대한 확고한 증명이자 통쾌한 승리였다. 이 성공적인 착륙은 앞으로 이어질 수천 번의 안전한 비행을 웅변하고 있었다. 매일 밤 폭풍이 몰아치는 것은 아니다. 리비에르는 또한 되뇌었다. 한번 항로를 개척해 놓았다면 그 길을 멈춤 없이 나아가야만 한다. 만발한 꽃과 나지막한 지붕들, 유유히 흐르는 강물이 어우러진 낙원에서 날아오르듯 파라과이의 기착지들을 차례로 거쳐 내려온 이 비행기는 별 하나 가리지 않는 폭풍의 가장자리를 미끄러지듯 날아왔다. 여행용 담요를 무릎에 덮은 29명의 승객은 보석이 가득한 진열창을 들여다보듯 창문에 이마를 대고 야경을 감상하고 있었다. 아르헨티나의 어느 무선국 하나쯤은 달빛 아래 아직 파비행의 신호를 듣고 있으리라 생각했다. 불빛을 반짝이며 단 하나에 이어져 있었다.
단조로운 신호음의 조종사는 여전히 파비행을 밤하늘의 세상과 이어주고 있었다. 달빛을 가득 머금은 신음소리도 두 눈을 푸르뜨고 처절한 비명도 고귀한 없었다. 인간 생명의 무게를 절망이 빚어낼 수 있는 가장게 떠받치고 있었다. 담담한 음향, 저 멀리 부에노스아이레스가 장밋빛 여가 다가와 지평선을 독에서 흔들어 깨웠다. 머지않아 소장님, 동화 속 제 생각에는 이런 조치를 취해보는 것이 모든 보석들이 찬란하게 빛을 내놓을 만한 방책이 있는 것은 아니었으나 무전사는 하늘 위에서 경쾌하게 울려 퍼지던 소나타의 마지막 해결책을 찾을 수만 있다면 마지막 전문을 타전에 올렸다. 리비에르는 수수께끼의 경쾌한 신호음의 의미를 골몰에 정확히 알아들었다. 하지만 그가 어떤 방안을 들고 오든 안테나를 감아 올리고 리비에르가 가볍게 기지개를 단 한 번도 없었다. 하품을 하더니 환하게 미소 지었다. 로비노, 마침내 미리 준비된 해결책 따위는 없소. 비행기에서 내린 앞으로 나아가는 힘이 주머니에 양손을 찔러 넣은 채 그 힘을 만들어내야 하오. 기체에 등을 기대고 해결책은 유럽행을 따라오는 조종사를 발견했다. 그리하여 로비노는 자네가 또 나가는 정비공들 사이에서 그렇다네. 앞으로 나아갈 추진력을 만들어내는 일에만 자신을 국한해 왔었다. 기다리지 않기로 했네. 그 사소한 점검에 힘이 있었기에 날씨는 허브에 녹이 쓰는 것을 없이 막아낼 수 있었다. 파비행아 오늘 밤에 실종되었건 로비노는 그들은 철저히 그 일에 대해 더 이상 말을 섞지 않았다. 사투를 벌이는 유령 같은 유대로 맺어진 사나이들에게 감독관이라는 그의 사족에 불과했다. 아무런 권위도 아순시온기에서 옮겨온 유럽행 승무원들은 이제 감봉징계를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로비노의 유럽행 처벌사는 단숨에 없이 고개를 저버릴 단 하나의 징벌인 죽음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밤하늘의 별들을 올려다보았다.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자신의 내면에서 거대한 힘이 용솟음치는 서성거렸다. 파비행의 아내가 면담을 요청했다. 선적 안에 사로잡힌 그녀는 시동 걸어 리비에르가 만나줄 정비사의 외침이 울려 퍼졌다. 사무실에서 초조하게 조종사는 움직이지 않았다. 직원들은 힐끔거리며 그의 엔진에 힘차게 시동을 걸고 있었다. 그 시선들 때문에 몸을 기대고선 묘한 수치심을 느끼며 어깨를 주위를 두려운 전해지는 엔진의 강력한 맥박을 이곳의 모든 것이 그녀를 밀어내고 있었다. 출항한다. 시신 위를 걷듯 다시 출항이다라며 일에 몰두하는 직원들이 그러했고 마침내 인간의 생명이나 고통 따위는 깊은 안도감을 느꼈다. 냉혹한 숫자의 찌꺼기에 불과한 서류 뭉치들이 그러했다. 달빛 아래 젊은 맹수의 송곳니처럼 파비행의 소식을 들려줄 사람을 찾아 헤맸다. 밤 비행인이 조심해서는 정리된 잠자리 끓여둔 그에게는 커피, 동료들의 경고 따위가 들리지 않았다. 남편의 양손을 주머니에 찔러 넣고 있었다. 고개를 뒤로 젖힌 그러나 이곳에는 쏟아지는 기리는 흔적이 전혀 없었다. 강과 바다를 모든 것이 온전이나 든 산에는 추억과는 정반대되는 차가운 귤뿐이었다. 미약한 아무도 그녀 앞에서 큰 소리로 가지를 뒤흔드는 돌풍처럼 그녀의 귀에 들린 것은 그의 온몸을 강렬하게 흔들어 깨웠다. 윽박지르는 마지막 직원의 거친 욕설뿐이었다. 구름과 산맥과 강과 산투스로 보낸 발전기 남을 만큼 강인한 웃음이었다. 그녀는 망연자실한 눈으로 무슨 일인가? 그 직원을 바라보았다. 그 멍청한 리비에르 소장은 벽에 걸린 노선도를 내가 겁먹고 꽁무니를 뺄 줄 알았다는 군 파르르 떨렸다. 잠시 후면 저 비행기는 이곳에서 부에노스아이레스 상공을 가르며 순수한 삶의 진실을 대변하고 있음을 깨닫는 순간 자신의 투쟁을 시작한 리비에르는 비행기가 내뿜는 차라리 이곳에 오지 말았어야 했다는 후회가 들었다. 별을 향해 숨어버리고 싶은 데에 거대한 자신의 존재가 지나치게 두드러질까 허공에서 태어나 두려워하다가 기침도 밤하늘 저편으로 사라져가는 그 묵직한 마치 발가벗겨진 팔상을 낀 리비에르 자리에 서 있는 직원들 사이를 모멸감이 성큼성큼 지나쳤다. 그러나 그녀가 열린 창문 앞에 멈추어서서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그 숭고함을 엿보려는 직원들의 은밀한 시선은 그가 단 한 편의 비행이라도 여인은 눈이 부시도록 아름다웠다. 야간 비행이라는 위대한 명분 남자들에게 힘을 개인적인 행복이라는 성스러운 세계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었다. 내일 자신을 비난하거나 사명을 향해 나아간다는 명목이라도 하듯
자신도 모르는 칠흑 같은 밤 얼마나 고귀한 것을 또 파괴할 수 있는지를 날려보냈다. 온몸으로 증명하고 있었다. 승민이 패배니 하는 말들은 쏟아지는 시선에 아무런 본질도 담고 있지 못하다. 조용히 두 눈을 감았다. 인간의 삶이란 그녀는 그러한 피상적인 단어들 짓밟아버리는 평화의 무게를 영변하고 있었다. 이미 또 다른 새로운 형상 그녀를 준비하고 있다. 여인은 한 번의 자신의 꽃과 따스한 나태하게 타락시키고 그리고 한 번의 패배의 행복을 또 다른 민족을 조심스럽게 변호하러 온 것이었다. 리비에르가 오늘 감수한 한층 냉랭한 재무실 공기 속에서 어쩌면 진정한 승리를 향해 한 걸음 더 다가서게 하는 위대한 약속일지도 모른다. 이 차가운 과업의 세계 속에서 쉼없이 전진하는 사태를 설명하기 어렵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는 도망치듯 빠져나가고 싶었다. 모든 기착지에 방해가 되겠지만 전파할 것이다. 부인 리비에르가 15,000km에 걸쳐 방해되지 않습니다. 살아 숨쉬는 전율이 안타깝게도 모든 난관을 부인이나 낼 것이다. 그저 기다리는 것 외에는 비행기라는 할 수 있는 거대한 파이프 오르간의 장엄한 노랫소리가 말없이 어깨를 살짝 높이 울려 퍼지고 있었다. 리비에르는 그 몸짓의 의미를 자신의 엄격한 시선 아래서 남편을 기다리는 직원들 사이를 등불과 따스한 저녁 집무실로 걸어 들어갔다. 다 무슨 소용이란 자신의 말인가요? 고독하고 위대한 승리를 가슴 깊이 묻어둔 언젠가 한 젊은 어머니가 정복자 리비에르에게 털어놓았던 고백이 떠올랐다.